통행에 방해됩니다. 빨리 치우세요. 74세 할아버지가 무릎을 굽혀 바닥에 쏟아진 미역국을 닦고 있었어요. 손자 생일을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국이었죠. 규정은 규정입니다. 감정으로 일할 수는 없어요. 차가운 말투로 내뱉는 젊은 장교. 주변 병사들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어요. 그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상황이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 냉혹한 장교를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작은 보온병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조직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초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장도연 할아버지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손자 장민수의 20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어젯밤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미역을 불려놓고 쇠고기를 다져서 양념했어요. 참기름에 볶아가며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이 미역국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생각에 잠기며 국물을 우려냈어요. 맛을 보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딱 맞았습니다. 김치도 새로 담근 것으로 골라냈어요. 아삭한 소리가 나는 것만 골라서 작은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멸치볶음은 견과류를 넣어서 고소하게 만들었어요. 달걀말이는 속에 당근과 파를 넣어서 색깔도 예쁘게 했고요. 보온병에 따끈한 미역국을 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따뜻하게 전해질 거야. 반찬통들을 차곡차곡 배낭에 담았어요. 보온병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건으로 꼼꼼히 고정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깨끗한 회색 점퍼에 어두운 색 슬랙스, 검은 구두까지 단정하게 갖춰 입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지금 간다. 집을 나서며 문을 2번 확인했어요. 지갑에 신분증과 현금이 들어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천천히 걸었어요.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서 서두를 수가 없었거든요. 7시 20분 버스 타야지. 시계를 보니 아직 10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배낭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아침 조깅족들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뛰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가 정시에 도착했어요. 최복래 기사 아줌마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디까지 가세요? 철원 가는 버스 갈아타는 곳까지요. 아, 시외 버스 터미널이시네요. 손자 면회 가시는 거죠? 최복래가 백미러로 장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생일이라서요. 아이고, 그럼 미리 신청하셨겠네요. 요즘 군대가 까다로워서 말이에요. 장도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사전 신청을 깜빡했거든요. 어제까지 음식 준비에만 신경 쓰느라 말이에요. 우리 조카도 군대 갔는데 면회 가려면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해요. 그렇군요. 젊은이들 힘들어도 나라 지키는 일이니까요. 대견하죠. 최복래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그렇죠.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르신도 군대 다녀오셨을 텐데요. 그럼요, 오래 다녀왔죠. 터미널에 도착해서 내렸어요. 철원행 마을버스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실에 할머니 3분이 앉아 계셨어요. 모두 비슷한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배감사당 가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손자 면회요. 저도 그래요. 우리 막내가 거기 있어서. 사전 신청은 하셨어요?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당연히 했죠. 안 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저도 인터넷으로 미리 했어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더라고요.
장도연의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온 길인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음식도 검사받아야 하고 복잡해요. 그래도 손잡으려면 어쩔 수 없죠. 할머니들의 대화를 들으며 걱정이 커졌어요. 마을버스가 도착했어요. 낡은 차체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대 가시는 분들 타세요. 기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어요. 좌석이 많지 않아서 일부는 서서 가야 했습니다. 산길이 구불구불했어요. 배낭을 꽉 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보온병이 기울어질까봐 걱정되었어요. 차창 밖으로 겨울 산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기 철조망 보이기 시작한다.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다음 정류장이 백암사단 정문입니다. 기사가 안내했어요. 차창 밖으로 초소와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리 군 차량들도 보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 정문까지는 약 200m 정도 걸어야 했어요. 다른 면회객들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가 정문이네. 삼중 차단봉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어요. 양쪽에는 높은 콘크리트 방호벽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간 차량들이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 대씩 꼼꼼한 검문을 받으며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저 차들 봐요. 검사받는 거 진짜 꼼꼼하네. 함께 걸어온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받겠죠. 보행자 출입구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위병소 앞에 작은 대기 공간이 있었습니다. 경계초소에서 병사들이 주시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장도연이 위병소로 다가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젊은 병사가 보였습니다. 이태준 이병이었어요. 갓 입대한 것 같아 보이는 20살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손자 면회 왔습니다. 장민수 일병이요. 이태준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검색했어요. 장민수 일병. 삼중대 통신병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태준이 기록부를 펼쳤어요. 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성함과 연락처, 관계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장도연이 차근차근 적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사전 승인은 받으셨나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장도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음식만 전해주시면 되는데요. 이태준의 표정이 곤란해졌어요. 규정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간부님께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태준이 위병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붙은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도연은 배낭을 어깨에서 내려놓고 임시 의자에 앉았어요. 보온병이 아직 따뜻한지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뜨끈하네.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확인 중입니다. 이태준이 다시 나와서 말했어요. 미안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정문 주변이 점점 분주해졌어요. 아침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병사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장도연을 힐끗 보며 지나갔습니다. 또 무승인 방문자네. 요즘 이런 분들이 많아. 지나가는 병사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장도연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녀석이 잘 지내고 있을까?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달 전화통화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입대할 때 울먹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키는 컸지만 아직 어린 티가 많이 났었거든요. 할아버지, 편지 자주 쓸게요.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는데 벌써 2달이 지났어요. 편지는 한 통밖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위병소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간부가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장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곧게 폈어요. 예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상우 대위가 정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장교였어요. 표정이 다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도연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오상우 대위가 기록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사전 승인 없이는 면회가 어렵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음식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음식 전달도 규정상 승인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손자 생일이라서 그런데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장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오상우 대위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를 두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식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장도연의 어깨가 조금 처졌습니다. 신청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요. 그럼 생일이 지나버리는데요. 그런 건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할머니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아이고, 저 할아버지 어쩌시나? 생일 음식까지 준비해 오셨는데. 오상우 대위가 배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일단 내용물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도연이 배낭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놓았어요. 오상우 대위가 지퍼를 열었어요. 보온병과 반찬통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보온병이네요. 뚜껑 열어보세요. 미역국입니다. 손자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장도연이 설명하며 뚜껑을 열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 진짜 맛있겠다. 지나가던 한 병사가 냄새를 맡으며 말했어요. 유통기한 확인하겠습니다. 오상우 대위가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날짜를 확인하며 수기로 적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달걀말이. 하나하나 목록을 작성했어요. 주변의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무 교대 시간이라 통행량이 많아졌거든요. 저기 뭐 하는 거야? 면회객 검사하는 것 같은데. 음식 진짜 맛있어 보인다.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미역국 냄새 같아. 병사들이 수군거렸어요. 향수에 젖은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 할아버지 혼자 오셨나 봐. 아들은 왜 안 왔을까? 바쁘시겠지 뭐. 요즘 다들 바빠. 오상우 대위가 보온병을 검사용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고정장치가 제대로 안 맞았나 봅니다. 테이블이 작아서 보온병이 모서리에 걸쳐져 있었어요. 잠깐만요. 저게 위험해 보이는데. 멀리서 지켜보던 정기문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나이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상우 대위가 짧게 답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보온병이 불안정해 보였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대위님, 저거 다시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기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상우 대위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지나가던 병사가 실수로 테이블에 배낭을 부딪혔습니다. 조심해요. 장도연이 급히 손을 뻗었지만 늦었어요. 보온병이 모서리에 부딪히며 기울어졌습니다. 뚜껑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나 봐요. 아! 뜨거운 미역국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장도연이 황급히 무릎을 굽혔어요. 뜨거운 국물이 콘크리트 바닥에 넓게 퍼졌습니다. 반찬통 하나도 영향을 받았어요. 테이블에서 밀려나며 차단봉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김치와 멸치볶음이 여기저기 널브러졌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달걀말이도 몇 조각 떨어졌습니다. 이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정기문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주변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저게 다 뭐야? 음식이 다 쏟아졌네. 아까 그 향기로운 미역국이었는데 할아버지 혼자서 치우시나? 누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일부 병사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동정심이 가득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오상우 대위가 차갑게 말했어요. 통행에 방해됩니다. 빨리 치우세요. 죄송합니다. 장도연이 손으로 음식물을 모으려고 했어요. 뜨거운 미역국에 손이 젖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기문이 나섰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야죠. 정기문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정기문입니다. 여기서 민간 근무자로 일해요. 고맙습니다. 정기문이 위병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걸레와 대걸레, 비닐봉지,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 두 사람이 함께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미역국 냄새가 주변에 진동했어요. 알싸한 김치 냄새도 섞였습니다. 정말 맛있게 만드신 게 보여요. 정기문이 위로하며 말했어요. 손자 생일이라서요.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병사들이 더욱 안타까워했어요. 진짜 안 됐다. 저런 정성을 어떻게 해. 한 병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제가 걸레 더 가져올까요? 고맙구나. 장도연이 고마워했어요. 오상우 대위는 기록부에 뭔가 적고 있었어요. 펜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무승인 방문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대위님, 정기문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빨리 정리하고 철수하세요. 오상우 대위가 차갑게 말했어요. 정기문이 오상우 대위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대위님, 너무 차갑게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실까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감정으로 일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음식까지 쏟아진 상황에서 그건 사고입니다.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주변 병사들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어떤 병사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너무 차갑다. 저 정도는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위쪽 경계실에서는 CCTV가 이 모든 상황을 여러 각도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정문 앞 상황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근무자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뭔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보고 올려야 하나? 일단 기록은 해놔야겠어. 경계실 근무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장도연이 무릎을 털고 일어났어요. 손에 미역 조각과 국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기문이 위로했어요. 하지만 오상우 대위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어요. 정리 다 되면 빨리 가세요. 차가운 말투였어요. 장도연이 배낭 안쪽 깊숙한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오래된 주소록 수첩이 나왔습니다. 가죽 표지가 많이 낡았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페이지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펜으로 적힌 이름들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대부분 예전 동료들의 연락처였습니다. 어떤 번호는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건 작고하신 분이고 중얼거리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박한결.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어요.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장, 배감사단장. 몇 달 전에 신문에서 본 인사발령 소식을 적어 놓은 것이었어요. 정기문이 궁금한 듯 다가왔어요. 혹시 아는 분이 계신가요? 옛날 제자인데요. 아, 그러시구나.
정기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군 관련 분이신가 봐요? 응, 여기 사단장이야. 박한결 사단장님을 아시는 거예요? 정기문이 깜짝 놀랐어요.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겠네요. 장도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폴더형 휴대폰이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조심스러웠어요. 정기문은 상황 보고가 올라갈 수도 있다며 자리를 정리했어요. 제가 마저 닦을게요. 바닥에 남은 국물 자국을 꼼꼼히 닦았어요. 오상우 대위는 위병소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상급 부대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 중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긴장되어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한결아, 나다. 장도연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배경에서 사무실 소음이 들렸습니다. 선생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급히 움직이는 소리도 났습니다. 지금 내 부대 정문에 있다. 정문에 계시다고요? 잠깐만요, 선생님. 박한결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미리 연락을 주시지. 손자 면회 왔는데 조금 곤란한 일이 생겼어. 어떤 곤란한 일이요? 박한결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사전 승인을 못 받았거든. 음식 전달도 안 된다고 하네. 어떤 음식이신데요? 미역국하고 반찬 좀 준비했는데 실수로 쏟기까지 했어. 쏟았다고요? 응, 검사하다가 보온병이 넘어져서. 박한결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지금 누가 응대하고 있나요? 대위 한 명이 나와 있어. 규정대로 한다고 하는데 좀 차가워. 이름이 뭔가요? 오상우 대위라고 하더라.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미안하다, 한결아. 번거롭게 해서. 아닙니다, 선생님. 당연히 나가야죠. 5분만 기다려주세요. 통화가 끊어졌어요. 장도연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기문이 뒤처리를 마치며 물었어요. 혹시 어르신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예비역이야. 짧게 답했지만 정기문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예비역이면 계급이 어떻게 되시는지? 글쎄, 오래됐어. 장도연이 애매하게 답했어요. 사단장님과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제자 하나 가르쳤지. 정기문이 뭔가 직감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위병소 안에서 교환실 전화가 울렸어요. 상급 부대에서 온 확인 호출이었습니다. 이태준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배감사단 정문 위병소입니다. 장도연 어르신 방문건으로 긴급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지금 정문에 계십니다. 신원 확인됐고 사단장님이 직접 나가신다고 하네요. 이태준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사단장님이 직접요? 네, 3분 내로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현장 정리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어진 후 이태준이 급히 오상우 대위를 불렀어요. 대위님, 큰일 났어요. 뭐가? 사단장님이 직접 나오신다고 합니다. 뭐라고? 오상우 대위가 깜짝 놀라며 밖으로 나왔어요. 근무자들이 호출 로그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발신처 등급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거 사단장실에서 직접 온 거네. VIP 호출이야. 보고 라인을 상향 조정해야겠어. 경계실에서도 분주해졌어요. 귀빈 접근 예정이라고 통보 왔어. 어떤 귀빈이야? 잘 모르겠는데 사단장님이 직접 나간다니까. 현장 정리하라고 하네. 정문 앞 차량 통제가 평소보다 느려졌어요. 간부용 주차 라인도 서둘러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실 스피커에서 내부 방송이 나왔어요.
귀빈 접근 예정, 정문 현장 정리 바람. 이태준이 부랴부랴 출입구 청소를 시작했어요. 의자 배치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어떡하지? 이게 뭔 일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서둘렀어요. 오상우 대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왜 사단장님이 직접 나오시지? 주변 병사들도 수군거렸어요. 뭔 일이야? 저 할아버지 때문인가? 그럴 리가 있나? 장도연은 임시 의자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기문이 옆에서 말했어요. 곧 해결될 것 같아요, 어르신. 그런 것 같네. 혹시 사단장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옛날에 가르쳤어. 어디서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정기문이 눈이 크게 뜨였어요. 그럼 혹시 어르신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이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관용차가 정문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번호판에 별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차량 경적 소리 없이 조용히 접근했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저기 오신다. 정기문이 작게 말했어요. 병사들이 하나둘 자세를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관용차가 정문 앞 지정구역에 정확히 정차했어요. 운전병이 재빠르게 내려서 뒷문을 열었습니다. 소장 계급장을 단 장교가 차에서 내렸어요. 박한결 사단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이었어요. 40대 후반의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군복이 단정하고 구두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걸음걸이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현장 상황 즉시 보고받겠습니다. 박한결이 위병소를 향해 걸어왔어요. 목소리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오상우 대위가 급히 다가와 경례했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사단장님, 무승인 방문자 응대 중이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사전 승인 없는 면회 요청이 있었고 음식 전달도 규정상 불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박한결이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아직 국물 자국과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건 무엇입니까? 점검 중에 보온병이 넘어져서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박한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점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그게 오상우 대위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CCTV 기록 즉시 확보해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한결이 정문 주변을 꼼꼼히 둘러봤어요. 바닥 상태, 청소 도구, 주변 정리 상황까지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이태준과 다른 근무자들이 긴장한 채로 서 있었어요. 평소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거든요. 경계 초소의 병사들도 모두 자세를 바로잡고 상황을 주시했어요. 박한결이 방문객 대기선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장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박한결이 정중하게 경례했어요. 존경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결아, 장도연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자연스러운 사제간의 인사였습니다. 현장의 모든 근무자들이 일제히 기립했어요. 분위기가 일순간 정숙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웅성거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한결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장도연 선생님은 저의 은사이십니다. 오상우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태준도 입을 벌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전술학과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정기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30년 넘게 군에 복무하시며 수많은 후진을 양성하신 분이고요. 박한결이 장도연의 경력을 간략히 소개했어요. 예비역 중장이십니다.
경계실에서 상황 로그를 급히 수정했어요. 귀빈 예비역 장성으로 표기 변경, 접근 권한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치,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어요. 중장님이시구나. 그럼 별 3개. 사단장님 스승이시네. 박한결이 바닥의 국물 자국을 다시 보며 엄중하게 물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상우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보온병 점검 중에 고정이 불안정해서 넘어졌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박한결이 주변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CCTV 각도, 테이블 위치, 보안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현장 보존이 필요합니다. 사진 촬영부터 하세요. 네, 즉시 하겠습니다.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박한결이 장도연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셨는지 공식 확인하겠습니다. 손자 면회요. 장민수 일병. 생일이라서 음식을 준비해 오셨군요. 그런데 이렇게 됐네. 장도연이 바닥을 가리키며 아쉬워했어요. 박한결이 오상우 대위에게 날카롭게 물었어요. 응대 과정에서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까? 규정대로 했습니다. 제가 묻는 건 규정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이에요. 오상우 대위가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로는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박한결이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회의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피해 당사자로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장도연이 빈 배낭을 들고 일어났어요. 박한결이 정기문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현장 정리와 증거 보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도 찍어 놓겠습니다. 두 사람이 정문 근처 간부 회의실로 향했어요. 오상우 대위와 다른 간부들도 긴장한 채로 따라갔습니다. 정문 앞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병사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기문이 남은 정리를 마저 하며 중얼거렸어요. 역시 그러셨구나. 분위기가 남달랐어. 바닥을 깨끗이 닦고 사진도 여러 장 찍어 놓았어요. 위병소에서는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내려왔어요. 간부 회의실은 넓고 격식 있게 꾸며져 있었어요. 타원형 테이블 한가운데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한결이 회의실 문을 닫고 모니터를 켰어요. CCTV 영상이 시간 순서대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객관적 사실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장도연이 정문에 도착하는 모습부터 나왔어요. 시간 표시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태준과의 대화, 오상우 대위의 등장, 배낭 점검 과정까지 모든 게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보온병 고정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박한결이 문제 장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화면 속에서 보온병이 테이블 모서리에 불안정하게 놓여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기문 씨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무시되었고요. 계속해서 보온병이 기울어지며 국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재생되었어요. 기록부와 교환실 통화 로그, 현장 사진들이 테이블에 차례로 놓였어요.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윤혜진 인사참모가 들어왔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 장교였어요. 사단장님, 긴급 규정 검토 결과 가져왔습니다. 즉시 보고하세요. 윤혜진이 두꺼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오상우 대위의 조치가 규정상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네, 설명 과정이 현저히 생략되었고 불필요한 경직성이 확인됩니다. 또 다른 문이 열렸어요. 김동철 헌병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현장 분석 결과 긴급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철이 조사 자료를 내놓았어요. 음식물 파손의 직접 원인은 점검대 고정, 미흡과 현장 안전관리 실패입니다. 박한결이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세요. 근무 교대 시간대 혼잡도, 관리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선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임시 보관 시설도 부족해요. 윤혜진이 추가로 지적했어요. 현행 민원 응대 규정서를 보면 설명 우선과 대안 제시 조항이 심각하게 부실합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거절할 때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장도연이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규정은 이유부터 설명하는 거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장도연을 바라봤어요. 30년 군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박한결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왜 안 되는지 먼저 설명해야지. 그래야 상대방이 이해하고 납득하거든. 완전히 맞는 말씀입니다. 윤혜진이 적극 동감했어요. 그리고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도 알려줘야 하고 대안 제시 말씀이시군요. 김동철이 열심히 메모를 적었어요. 응대의 핵심은 사전 승인 엄수가 아니라 이유 설명과 가능 범위 내 대안 제시라고 봅니다. 장도연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었습니다. 박한결이 윤혜진에게 지시했어요. 이 제안 사항을 표준 운영 절차 개정 최우선 항목으로 상정하세요. 네, 즉시 하겠습니다. 시행일도 이번 주 안으로 회의록에 명시하고요. 김동철이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어요. 정문 교대 시 동선 완전 분리 계획과 안전 보관 시설 확충안 제출하겠습니다. 혼잡 시간대 통제 시스템도 전면 재검토하세요. 오상우 대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개선하겠습니다. 박한결이 오상우를 바라보며 엄중하게 말했어요.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과 교육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전면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간부뿐만 아니라 위병소 근무병사 전원 대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평가 항목에도 태도, 설명 능력, 대안 제시 역량을 필수로 추가하겠습니다. 윤혜진이 추가로 메모하며 말했어요. 교육 커리큘럼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겠네요. 현장 복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동철이 실무적으로 물었어요. 즉시 지침부터 전 부대 하달하세요. 방문객 안전과 음식 보호 조치 최우선으로. 박한결이 명확히 지시했어요. 음식물 사고 재발 방지 설비도 긴급 설치하고요. 회의실에 잠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장도연이 깊이 있게 말했어요. 별의 무게는 책임이야. 박한결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은사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규정도 사람을 위한 거고 절차도 사람을 위한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절차도 품격 있게 사람답게 지키겠습니다. 박한결이 진심으로 다짐했어요. 윤혜진이 회의 내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긴급 임시 조치부터 즉시 발령하고 정식 개정은 체계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록도 상세히 작성해서 영구 보관하세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1차 종료되었어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분위기였습니다. 박한결이 마지막으로 엄숙하게 말했어요.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 부대 민원 응대 문화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 직후 오상우 대위가 정문으로 돌아왔어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각성한 것 같았어요. 지금부터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근무자들을 모아놓고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앞으로 민원응대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해요. 이태준을 비롯한 병사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모의 훈련부터 해보겠습니다. 오상우 대위가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했어요. 무승인 방문자가 긴급히 음식 전달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태준이 방문객 역할을 맡았어요. 안녕하세요. 손자 면회 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상우 대위가 한결 친근하게 물었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사전 승인은 받으셨나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음식만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존 방식이었다면 여기서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승인 없이는 면회와 음식 전달이 어려운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상우 대위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부대 보안과 장병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대안 제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시거나 긴급한 경우 당일 간소 절차도 가능해요. 당일 절차도 있어요? 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30분 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박한결 사단장이 직접 나타났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훈련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병사들 응대 태도가 확실히 개선됐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세요. 김동철 헌병대장이 물리적 환경 개선에 착수했어요. 혼잡 시간대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겠습니다. 정문 앞에 추가 안내선을 세밀하게 그었어요. 면회객과 일반 통행자, 차량 동선을 모두 구분했습니다. 차단봉 앞에 전문 음식 검사대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안전하고 위생적인 검사대였어요. 고정 장치도 완벽했습니다. 이제 음식물 사고는 완전히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전기문이 민간인 관점에서 조언했어요. 안내문 표현을 좀 더 따뜻하게 바꾸면 어떨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금지나 불가보다는 절차 안내와 도움 말씀 위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윤혜진 인사참모가 체계적인 교육 자료를 배포했어요. 상세한 체크리스트와 평가표입니다.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예시 대화가 적혀 있었어요. 주 2회 피드백 회의도 편성했습니다. 실전 연습도 매일 하고요. 그때 박소미 취사병이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어요. 23살의 쾌활한 여성 병사였습니다. 음식 안전 보관용 전용 용기들 준비했습니다. 이중 밀폐가 가능한 전문 용기들이었어요. 보온과 냉장 둘 다 가능하고요. 전달용 식판 보호 덮개도 새로 개발했어요. 음식물이 절대 흘러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된 덮개였습니다. 이제 파손 위험이 99% 줄어들 거예요. 박한결이 매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상우 대위에게 중요한 특별 임무를 부여합니다. 네, 어떤 임무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 부대 민원응대 교육 총괄 책임 장교로 임명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범 교육 결과를 전군에까지 전파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도연이 정문에서 모든 시범 과정을 지켜봤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이제 사람 사는 곳 같아. 조치의 실효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시범 과정 전체가 전문적으로 촬영되었어요.
교육팀에서 편집해서 내부망 교육 콘텐츠로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 중대 순환 교육을 시작합니다. 윤혜진이 세밀한 일정을 발표했어요. 각 중대별로 4시간씩 진행하고 실습과 평가도 포함하겠습니다. 우수 사례 발표 대회도 분기별로 개최하고요. 정문 주변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경직된 공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병사들의 표정도 한결 편해 보였어요. 자신감과 보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제 민원인들도 훨씬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기문이 흐뭇하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1시간 만에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 있었어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이었어요. 장도연이 다시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게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안내 표지판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바닥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태준이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자 면회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태준이 친절하게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어요. 오늘은 특별 당일 간소 절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실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사단장님께서 특별 승인해 주셨거든요. 서류 작성이 놀랍도록 간단했어요. 신분 확인과 방문 목적, 긴급 사유만 적으면 되었습니다. 승인까지 5분 정도만 소요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음식도 새로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오상우 대위가 직접 나와서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완벽한 절차로 정식 면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5분 면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통보다 길게 해드리는 거예요. 장도연이 새로 정비된 철체감 면담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의자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안전시설도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연락망을 통해 장민수에게 즉시 연락이 갔어요. 장민수 일병 할아버지 면회 오셨습니다. 급히 나와주세요. 네, 지금 즉시 나가겠습니다. 근무 공백을 최소화한 최적 동선으로 이동했어요. 3분 만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철책 너머로 장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어요. 키가 많이 컸고 얼굴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생일 축하한다. 할아버지, 정말 어떻게 오셨어요? 깜짝이에요. 생일인데 와야지. 할아버지가 어디 안 와? 면담 장소는 철책을 사이에 둔 지정지점이었어요. 안전거리는 유지하면서도 대화하기 편하게 새롭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손 소독을 철저히 했어요. 위생 수칙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박소미가 정성스럽게 새로 포장한 보온병을 가져왔어요. 할아버지께서 아침에 준비해 주신 미역국을 새로 데워서 포장했어요. 국물도 따끈따끈하게 다시 끓였습니다. 반찬들도 새 용기에 예쁘게 담았고요. 전달 라인을 통해 군내로 완벽하게 안전하게 인계되었어요. 와, 진짜 미역국이다. 장민수가 보온병을 받아들고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끓이신 거죠? 냄새만 맡아도 알겠어요. 그럼 새벽 5시부터 정성스럽게 끓였다.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밀봉 상태와 온도를 확인했어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면담 시간 시작합니다. 이태준이 기록부에 정확한 시작 시각을 적었어요. 건강은 어떠냐? 아프거나 힘든 거 없고?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군 생활 많이 힘들지 않아? 처음 몇 주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 완전히 적응했어요. 장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건강해 보였습니다.
중대장님도 정말 좋으시고 동기들도 다들 착하고 재미있어요. 다행이구나. 할아버지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 소대장님도 잘 가르쳐 주시고 분대장 형도 친형같이 대해줘요. 그래, 그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다행이다.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돈이든 뭐든. 장도연이 지정 거리를 지키면서도 따뜻하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괜찮아요. 용돈도 충분하고 편지도 자주 못 써서 미안했어. 할아버지가 바빴거든. 괜찮아요. 바쁘신 거 다 아니까. 오히려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더 기뻐요. 이태준이 혼잡도를 고려해 대기동선을 자연스럽게 조정했어요. 다른 면회객들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할아버지는 괜찮다. 너만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면 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군대에서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도 강해지는 거야. 동기들이랑 운동 경기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해요. 뭔 취미 활동? 기타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하고요. 짧지만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이어졌어요. 할아버지 얼굴 보니까 정말 좋아요. 나도 너 보니까 정말 기분 좋다. 시간 됐습니다. 15분이 금세 지나갔어요. 아쉽지만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음식 정말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래, 몸 건강히 지내고. 할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고. 다음에 또 와주세요. 그럼 꼭 올게. 연락도 자주 하자. 장민수가 아쉬워하며 복귀하고 장도연은 대기선을 정리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상우 대위가 진심으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손자도 보고 음식도 전할 수 있었어요. 언제든 정식 절차로 편하게 방문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정문 통제가 평시 체계로 복구되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일 교육 시범과 성공적인 면담 기록이 내부망에 공유되었어요. 모범 사례로 전파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하루였네. 정기문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철원의 겨울이 깊어졌지만 정문 분위기는 봄처럼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현수막이 바람에 당당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친절한 설명과 따뜻한 대안 안내. 여러분을 진심으로 도와드립니다. 글씨가 선명하고 따뜻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원응대 교육이 전 부대로 완전히 확산되었어요. 이제는 신병 교육 과정의 핵심 과목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최우수 중대는 3중대입니다. 박한결이 원래 조회에서 발표했어요. 민원 응대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고 면회객 만족도도 100%를 기록했습니다. 우렁찬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분기별 평가와 우수 중대 시상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어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정군 모범부대 선정도 확실해 보입니다. 윤혜진이 기쁘게 보고했어요. 오상우 대위는 민원응대 교육 총괄 책임 장교로서 매주 상세한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민원 대기 시간이 50% 단축되었습니다. 지휘 통제실에 제출한 보고서였어요. 응대 만족도는 9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식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정기문이 민간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안에 반영했어요. 면회객들 반응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아요. 다른 부대와 비교해도 확연히 다르다는 평가가 많아요. 이런 감사 편지도 매일 들어와요.
윤혜진이 개정된 표준운영 절차를 정군에 배포했어요. 우리 부대 사례가 정군 표준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신병 교육과정과 간부 교육과정에도 필수로 포함되었고요. 타 군종에서도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김동철은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완벽한 환경을 구축했어요. 최신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대기 시간이 더욱 단축됐습니다. 음식 보관 시설도 첨단 장비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안전사고 위험은 완전히 제로화되었습니다. 이태준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첫 인사부터 진심이 가득했어요. 면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전 신청은 하셨나요? 아니요, 깜빡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당일 신청으로 10분 내 처리해 드릴게요. 무승인 방문자에게도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대안 설명까지 완벽했어요. 부대 내부 곳곳에는 교육 포스터와 카드 뉴스가 게시되어 있었어요. 배려와 존중, 소통과 신뢰, 섬김과 봉사, 품격과 책임, 다양한 주제의 감동적인 콘텐츠들이었어요. 장도연은 이제 정식 면회 절차를 통해 아주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었어요. 생활관 면담실에서 손자와 점심도 함께 했고 부대 내 카페에서 차도 마셨어요.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졌어요. 그런가? 어떻게? 모든 분들이 진짜 친절하시고 시설도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구나. 면담실 분위기도 가족적이고 따뜻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모든 게 바뀐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원래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 정문에서 특별 표창을 수여합니다. 박한결이 원래 조회에서 발표했어요. 특히 이태준 일병과 오상우 대위, 정기문 민간 근무자의 헌신이 빛났습니다. 당사자들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무대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도 모든 장병들의 모범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과 함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 상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오상우 대위가 소감을 말했어요. 정문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경직되고 차가웠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품격 있는 공기가 흘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태준의 인사가 정문에 활기차게 울려 퍼졌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 장도연이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참 잘됐구나. 정말 잘됐어.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놀라운 대변화였어요. 보온병 하나가 쏟아진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어 조직 전체의 문화와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규정도 사람을 위한 것이고 별의 무게는 책임이다. 장도연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현실이 되었어요. 정문 현수막이 겨울바람에 자랑스럽게 흔들렸어요. 친절한 설명과 따뜻한 대안. 여러분을 진심으로 도와드립니다. 이 정신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거였어요. 박한결 사단장이 정문을 지나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사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혼자 다짐하며 당당히 걸음을 옮겼어요. 정문은 이제 단순한 출입 통제 지점이 아니라 소통과 배려와 존중이 시작되는 따뜻한 만남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기문이 청소를 마치고 하루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매일매일이 보람찬 하루네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작은 정성이 큰 변화를 일으키고 한 사람의 품격이 조직 전체를 바꾼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지만
정문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했어요.